안녕하십니까. 3강 파워포인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 크기 조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부분만 이미지 자르기를 진행했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지울 건데, 지울 때 도구를 3개 정도 한번 써볼게요. 지우개 도구, 배경 지우개 도구, 자동 지우개 도구를 한번 써서 불필요한 부분 지우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기울어진 이미지 바로 잡기까지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에 대해 잠깐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거는 같이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같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포토샵 한번 실행해 볼까요? 포토샵 실행. 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더블 클릭 따닥 해주셔야 되죠? 어도비 포토샵 PS 이렇게 생긴 거 더블 클릭 따닥 합니다. 자,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어도비 포토샵 실행하시고 자, 실행되셨죠? 네, 아직 실행이 안 되신 분들은 영상 잠깐 멈추셨다가 실행이 완료되면 같이 한번 영상 다시 실행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필요한 부분 지우기 진행해 볼게요. 불필요한 부분 지우기 할 때 도구 3개 정도 한번 이용을 해볼 거예요. 자, 포토샵 실행하신 다음에 우리 이번 시간에 쓸 예제 파일 한번 다운로드 받을까요? 예제 파일은 2-2라는 파일인데요. 자, 인터넷 검색창에 이 스터디 주소창에 입력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주소창에 입력하세요. 자, 저는 크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 같은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저는 크롬을 실행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 화면이고요. 지금 네이버를 초기 화면으로 설정을 해놔서 네이버가 떴는데 여기에 있는 창은 주소창이 아니라 검색창이에요. 검색창이 아니라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부분은 그 위쪽에 주소가 입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닷컴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 창이 열려 있는 상태죠. 여기에 우리는 estudy라고 이 주소를 입력할게요. 자, 주소 한번 다시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소창에 estudy 입력하세요. 자, 시간 1분 정도 한번 드릴게요. 영어 타자가 아직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니까 estudy 한번 입력해 보시고 주소창에 입력해 주시고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다 하셨죠? 자, estudy.or.kr 입력하셨으면 엔터 키를 쳐서 페이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창에 입력을 다 하셨으면 엔터 쳐주도록 할게요. 엔터.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용했던 국민정보화교육 한국정보진흥원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전자도서관 요 메뉴를 눌러줄게요. 전자도서관 메뉴 클릭. 자, 여기 하위 메뉴는 누르지 말고 전자도서관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전자도서관 클릭하시면 여기 검색란이 있죠?
검색란에 포토샵 입력합니다. 포토샵. 자, 포토샵 입력하세요. 조금 기다려 드릴게요. 포토샵 입력. 자, 우리 예제 파일 다운로드 받으러 갈 거예요. 포토샵 교재로 먼저 찾아가야겠죠? 포토샵 입력하셔서 네, 입력 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포토샵 입력하셨으면 검색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클릭. 자, 그래서 검색단에 포토샵 교재가 2권이 있어요. 우리 시간이 나면 이걸로 복습을 한다고 했죠? 지금 수업은 여기 있는 첫 번째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재 눌러서 오늘 시간 배울 예제 파일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교재 클릭. 자, 첫 번째 교재를 클릭해서 안에 나오는 예제 파일들을 보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예제 파일 여기 있죠. 불필요한 부분 지우기 2-2 파일 하나 있죠. 이거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 기준으로 이 파일을 클릭해 주게 되면 2-2 파일을 클릭해 주게 되면 크롬은 여기 아래쪽에 다운로드 받은 내용에 대해서 바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화살표 위쪽으로 향하는 이 꺽쇠 모양을 눌러줄 거예요. 꺽쇠 모양 클릭. 자, 크롬 기준으로 꺽쇠 모양을 눌러줬을 때 바로가기 3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폴더 열기 눌러주세요. 폴더 열기.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때 컴퓨터가 어디에 저장을 하는지 컴퓨터를 하나의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파트에는 뭐 101동이 있고 102동이 있죠. 뭐 103동 있을 거고 104동 있을 거예요. 그 여러 동들 중에 또 1101호가 있고 1102호가 있고 이제 가구들이 있겠죠. 집들이 있겠죠. 그 집들 중에 또 방이 있을 거예요. 안방, 거실, 화장실 다 방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찾고 싶은데 101동에 1104호에 김정수라는 분을 찾고 싶어요. 그럼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자, 컴퓨터가 하나의 아파트라고 생각했을 때 동이 있고 뭐 호가 있고 그리고 방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에도 이렇게 방이 있고 호수가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파일과 폴더로 볼게요. 파일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JPEG 파일이라고 돼 있죠. 그림 파일입니다. 이게 사람이 되는 거고 폴더라는 거는 동, 호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기 위한 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떤 동에 가야 몇 호가 있고 그 몇 호 안에 무슨 방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가는 거를 폴더라고 합니다. 이런 방들을 폴더라고 해요. 그래서 이 폴더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내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어느 방에 어느 집에 누가 있는지 모르면 찾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장하거나 파일을 불러오거나 파일을 저장하거나 할 때는 어디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어떤 폴더에 어떤 사람이 어떤 파일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알아야 내가 불러오고 저장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일이 이제 저장을 할 건데 불러올 건데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폴더 열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폴더 열기를 한번 눌러주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지난 시간에도 보셨었는데 경로가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갑니다. 자, 다운로드 폴더는 윈도우 10 기준으로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동이에요. 1101호예요. 그 동 안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람 2-2라는 파일 2-2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를 내가 이 경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방에 있는지를 몰라서 파일 폴더 열기 메뉴를 눌러줬던 거예요. 여기에 있는 폴더 열기를 눌러줘야 어떤 동에, 어떤 방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폴더 열기로 들어갔습니다. 자, 폴더 열기를 들어가서 경로를 확인하시면 다운로드 폴더가 있다고 했죠? 다운로드 폴더가 똑같은 다운로드 폴더입니다. 여기에 있는 다운로드 폴더도 다 똑같아요.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다운로드를 눌러주게 되면 마지막 경로가 여기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경로 기준으로 여기 안에 내용들, 사람들이, 파일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오늘 다운로드 받은 파일, 오늘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2-2라는 파일을 선택해서 어떤 사진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2-2 더블 클릭. 네. 메뉴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네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불필요한 부분 지우기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이 이미지를 이제 포토샵으로 불러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작업 표시줄에 여기 포토샵 있죠? 여러분 작업 표시줄에 포토샵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직 아무것도 불러오지 않은 비어있는 포토샵이 열릴 거예요. 자, 우리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었죠? 이미지를 열려면 그렇죠. 파일 탭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여기 맨 첫 번째 왼쪽에 맨 상단에 파일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탭이라고 불러요. 한국어로 탭이라고 부릅니다. 파일 탭을 눌러주시면 열기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열기 들어가서 아까 우리가 동에서 호수, 방, 사람 찾았던 것처럼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사람을 불러올 거예요. 자, 열기 메뉴 눌러주겠습니다. 열기 클릭. 자, 열기라는 메뉴 눌러주셨나요? 네. 자, 지금 여기 경로 어떤 방에 어떤 호수에 누가 있는지 여기 경로가 맨 마지막에 썼던 경로가 저장되어 있어서 홍길동 본인 명의 폴더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자, 찾는 위치 어디였죠? 그렇죠. 다운로드라는 폴더였죠. 다운로드라는 폴더는 항상 카테고리가 내 PC 안에 있습니다. 내 PC 안에 자 1101호에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있어요.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101호가 되는 거예요. 자, 동이랑 호수를 지금 찾아간 거예요. 자, 그 안에서도 이제 방이 있겠죠. 이 101호라는 집 안에 뭐 안방, 화장실, 거실, 주방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방을 찾아서 사람을 찾을 거죠. 사람이 누구예요? 2-2라는 사람을 찾을 거예요. 자, 내 PC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내 PC 다음에 누구 찾아가야 되죠? 다운로드라는 방, 다운로드라는 101호라는 호수, 다운로드라는 방을 찾아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죠. 오늘이라는 메뉴 안에 2-2라는 메뉴가 있었죠?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내 PC 클릭하겠습니다. 내 PC 클릭. 자, 내 PC를 눌러주니까 마지막 경로가 내 PC로 되었네요. 똑같은 거예요. 자, 내 PC 안에 있는 메뉴들로 여기 안에 내용들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누구 가야 되죠? 바탕화면이 아니라 위에 다운로드 폴더였죠. 네, 다운로드 폴더 눌러주겠습니다. 다운로드 폴더 더블 클릭 따닥. 자, 다운로드 폴더를 더블 클릭 따닥 해주니까 마지막 경로가 다운로드로 변경되었어요. 동시에 안에 내용도 다운로드 폴더 안에 있던 것들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찾는 카테고리는 오늘이라는 메뉴에서 2-2라는 사람이었죠. 자, 2-2라는 사람을 포토샵을 통해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2-2 선택하시고
2-2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열기 메뉴 눌러줄게요. 열기 클릭, 열기 클릭. 자, 아까 확인했던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불러왔습니다. 자, 불러오셨나요? 네, 다 불러오셨다는 전제하에 마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작업할 예제 파일을 불러오셨으니까 도구 상자에서 지우개 도구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도구 상자는 맨 오른쪽에 있는 요 도구들이 모여 있는 부분을 도구 상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우개처럼 생긴 메뉴를 한번 찾아보세요.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어떤 메뉴가 지우개처럼 생겼나요? 지우개처럼 생긴 메뉴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우개처럼 생긴 메뉴. 네, 찾으셨죠? 여기에 있는 도구가 지우개 도구입니다. 자, 지우개 도구 찾으셨나요? 네, 지우개 도구를 눌러주면 지우개 도구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옵션 표시줄에 다양한 옵션들이 또 생길 거예요. 자, 지우개 도구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 도구. 자, 누른 화면입니다. 지우개 도구를 눌러주니까 지우개와 관련된 내용들, 옵션들이 옵션 표시줄에 생성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와보세요. 네, 다 지우개 도구 눌러주셨죠? 좋습니다. 자, 지우개 도구에서 옵션 표시줄에 브러쉬 크기가 있어요. 브러쉬 크기가 뭐냐면 여기 두 번째에 있는 메뉴입니다. 두 번째에 있는 메뉴를 브러쉬 옵션이라고 하는데 이 동그라미가 여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우개 도구를 쓸 때 지우개 도구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가 지금 13포인트라고 쓰여져 있는데 13포인트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 크기를 여기에서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크기 조절을 하면 이 지우개 크기를 크거나 조금 작게 축소, 확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 크기를 지금 기본값이 13이라고 저는 되어 있는데 50이라고 크기를 바꿔주겠습니다. 13을 지우고 50 엔터. 자, 50 엔터에서 브러쉬의 크기를 크게 키워줬습니다. 아까는 13 정도였는데 지금 50으로 바꿔줬어요. 자, 50 됐나요? 50 입력하셨나요? 자, 이 브러쉬의 크기는 0포인트에서부터 5000포인트까지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기를 확대 또는 축소해서 정교하게 또는 크게 해서 이미지를 지우거나 수정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50포인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50포인트 설정되셨죠? 좋습니다. 자, 50포인트에서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이제 드래그 해볼 거예요. 자, 지우고 하자 하는 부분을 따로 정하지 않을게요. 이 이미지, 불러온 이미지에서 여러분이 지우고 싶은 부분을 한번 누른 상태로 손 떼지 않고 이동하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한 번 누르신 상태로 이동하면 내가 이동하는 만큼 하얀색으로 마치 지우개로 그림을 지운 것처럼 이미지를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우개 도구의 기능이고 브러쉬 크기가 지금 보이시나요? 브러쉬 크기가 확대하니까 안 보여지네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자, 지금 이만큼의 크기가 50포인트예요. 50포인트 크기로 이미지를 지우개 써서 지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셨나요? 네,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 없어요. 지우고 싶은 이미지 한번 지워보세요. 네,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니까 드래그된 부분이 이미지가 지워지고 배경색으로 채워지게 되죠. 배경색이 지금 보시면 배경색이 지금 하얀색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워진 부분이 하얀색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하얀색 부분을 다른 색깔로 변경을 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경을 해준다면 그렇죠. 지우개는 빨간색으로 배경이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잠깐 알아두시면 좋겠고 제가 색상 피커 이거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개 도구의 가장 첫 번째 기능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서 지우고자 하는 부분 지우개 도구로 지워보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우개 도구 사용하기, 배경 지우개 도구 사용하기 한번 해볼게요. 배경 지우개 도구 사용하기. 자, 이번에는 패널 영역에서 작업 내역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작업 내역이 뭐냐면 작업 내역. 자, 패널이라는 부분이 어디였죠, 여러분? 패널이라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부분을 패널이라고 했었죠? 지금 기본 패널로 색상, 조정, 레이어 패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작업 내역이라는 패널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 있나요? 없죠. 뒤에 색상 견본 패널, 스타일 패널, 아, 채널, 패스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는데 작업 내역이라는 패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불러와 줄 건데 어디에 있느냐면 자 끝에서 두 번째 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창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바로가기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 바로가기들 중에 작업 내역이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이게 다 패널들인데 작업 내역이라는 패널을 찾아줄게요. 작업 내역이 조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 찾으셨나요? 작업 내역이라는 패널 찾아주세요. 확인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작업 내역 찾으셨죠? 자, 작업 내역을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창 메뉴에서 좀 다른 게 열렸는데 자, 창 메뉴에서 작업 내역 클릭하니까 자, 작업 내역이라고 해서 패널이 생성됐죠. 작업 내역 쓰여 있죠. 패널의 이름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상, 조정, 레이어, 작업 내역이라는 패널이에요. 지금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패널들이 있고 얘는 지금 방금 불러온 패널이라서 따로 빠져나와 있네요. 뒤에 색상 견본 패널도 있고 스타일 패널, 채널, 패스라는 패널들도 따로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작업 내역이에요. 작업 내역 패널을 보니까 크기가 너무 작죠? 크기를 조금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키우시려면 자, 여기에 부분 작업 내역 패널에서 요 끝에 오른쪽 아래 부분의 모서리를 마우스로 가져가 보면 이렇게 마우스의 모양이 양쪽으로 화살표가 생성이 됩니다. 이 화살표가 생성되었을 때 누른 상태로 손 떼지 않고 이동하게 되면 내가 이동하는 위치만큼 작업 내역의 크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저는 한 이 정도로 제가 보기 편하게 크기를
크기를 키워줬습니다. 자, 이 작업 내역의 패널을 이 패널 아래쪽에 비어있는 공간에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작업 패널이라는 작업 내역이라는 요 탭 이름표 있죠? 이 이름표를 마우스로 꾹 누른 다음에 손 떼지 않고 이동하는 거예요. 자, 누른 다음에 이동하면 작업 패널이 아예 움직이죠. 네, 작업 내역 패널을 움직여서 여기 아래쪽에 위치시키도록 할게요. 자, 위치시켜서 여기 안에다가 넣을 거예요. 이 작업 내역을 여기 안에다가 끌어서 놓는다라는 느낌으로 꾹 찍어서 여기 안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패스 옆에 여기 빈 부분 있죠? 이 비어있는 부분에 작업 내역이라는 요 탭을 가져다 넣는다는 느낌으로 꾹 눌러서 이동시킨 다음에 손 떼어줄게요. 자, 어떻게 되느냐면 작업 내역이라는 패널이 여기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게 돼요. 쏙 들어가게 됩니다. 쏙 들어가졌죠. 그리고 레이어라는 패널이 있었는데 지금 작업 내역이라는 패널이 기본 값으로 맨 앞에 보이게 되었어요. 자, 작업 내역 안에 패널 작업 내역을 잘 보면 맨 처음에 작업은 둘러와졌어요. 파일이 열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림 내역, 그림 영역이 선택이 되었고 캔버스 부분이 선택이 되었고 지우개 도구로서 지우개가 이렇게 지워진 내역들이 보여요. 우리가 지우개로 한 번에 지운 게 아니라 이렇게 클릭한 만큼 이 지우개 내용 단계들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지우개 메뉴들을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캔버스 선택을 눌러주니까 지우개 도구를 써서 지웠던 영역들이 사라지고 지웠던 영역이 아까 없어지고 맨 처음에 캔버스가 열려서 선택한 그 상황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하니까? 캔버스 선택 영역 요 부분을 클릭해 주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그 아래쪽에 있는 지우개 영역 뭐 아무거나 하나 눌러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네, 지저까지 작업했던 내용이 활성화되면서 작업했던 내용이 돌아왔어요. 그죠? 자, 보시면 하얗게 글자색이 활성화된 것과 비활성화 처리가 된 영역이 구분이 되시죠? 비활성화된 영역에 대해서 작업 내역 처리를 취소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눌러주는 기준으로 아래쪽의 내용은 이제 없는 것 처리, 안 했던 것 처리를 할게, 취소를 할게요. 이 얘기고 위쪽의 내역들은 살려서 마저 진행을 할게요 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내역을 꼭 확인을 하면서 포토샵은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하셨다. 이전 내역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 선택 영역에서 자, 캔버스 선택 영역을 눌러주니까 이전에 지우개 했던 영역은 다 비활성화 처리가 됐죠? 새로운 파일로 돌아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지우개 메뉴 선택한 상태에서 이 탭 부분만 지우고 싶다 할 때, 탭 부분만 지우고 싶다 할 때, 브러쉬 연필 블럭, 브러쉬 조명도
아, 왜 안 되지? 연필이 아니고 50. 시즌지가 아니고요. 마저 진행하기. 시즌지? 아, 진행했었구나. 그래서 아까 지우개 도구가 달라져서 제가 설정을 조금 만졌어요. 다시 불러와져 있는 이미지 파일 불러온 그대로 상태로 들어가서 여기 아까 지우개 영역들이 많았는데 설정을 처음 걸로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내역들이 이제 사라진 상황입니다. 자, 파일을 불러온 그 상태, 처음 상태죠. 지우개 도구 선택해주고 위쪽에 브러쉬 크기를 50%로 바꿔준 상황에서 이렇게 이름만 바꿔줬어요. 여기 이미지 탭, 여기 그림, 이 팔찌 장식에 대한 이걸 뭐라고 하죠? 브랜드표? 이거를 지워주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 브러쉬 도구, 그 지우개 도구 가지고 이렇게 지우개 한 것까지만 왔어요. 지금 지우개 영역에 그림 두 가지 단계가 두 개가 이렇게 생겼네요. 작업 내역을 한번 살펴보는 거였는데 패널 영역이 여기였죠? 패널 영역에 작업 내역을 선택해서 열기 클릭했고, 이미지를 초기 상태로 만드는 거 배우셨죠? 열기 눌러주면 작업했던 내용들이 비활성화 처리가 되면서 동시에 파일 열었던 그 초기 모습 그대로 돌아올 수 있다. 패널 영역에 작업 내역을 열어서 열기 다시 눌러주면 이전 작업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 지금 배우셨어요. 지금 첫 번째 수업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두 번째 2부 수업을 한 지금 12시 3분이니까 12시 10분에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시다가 오도록 할게요.